이재명이 함께 골프를 쳐놓고도 모른다고 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이재명을 밀착 수행하고 있는 또 다른 사진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쯤이면 이재명이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지 검사를 의뢰해봐야 할 판국입니다.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이 검찰의 내부 정보를 통해 유동규 씨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내 존재하는 좌파 검사와 이재명 간 연결고리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범죄 의혹과 얽히고 설켜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허위 진술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법정에서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정에서조차 간땡이가 부은 짓을 하고 있는 이재명 패거리들 소식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헛소리를 방송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에 법원이 영상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어떤 영상이고 더 탐사가 재판부의 명령을 즉각 이행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73만 6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5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잡아떼면서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이 김 전 처장으로부터 밀착 수행을 받고 있는 사진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호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는 이재명은 조작한 거 아니냐, 합성한 사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허위 의혹을 제기하곤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보고는 또 뭐라고 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 역시 이재명이 고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을 갔을 당시 찍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장면입니다. 사진에서 이재명은 김문기 전 처장을 바라보며 환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과 유동규 그리고 고 김 전 처장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사진도 있고 바나나를 들고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4-5시간 걸리는 골프 라운딩을 함께 해놓고도 모른다고 하는 인간이 이재명인데 호주 과일 시장을 함께 둘러봤든 얼굴을 마주하며 식사를 함께 했든 그 어떠한 사진이 찍혔던지 간에 이재명의 거짓말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이재명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던 김문기 전 처장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멋대로 기억 속에서 싹 지워버리는 이재명의 소름 끼치는 거짓말이 다시 한번 더 확인됐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겠습니다. 또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길 위해서라도 허위 사실을 뻔뻔하게 내뱉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의 유죄가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이재명의 최측근들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긴급 체포 등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들만이 알 수 있는 내부 정보를 미리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근들과 소위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좌파 성향 검찰 사이에 커넥션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21년 9월 28일 오후 7시 50분경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통화는 11초밖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정진상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곧 압수수색 나올 수 있다. 지금 통화 안 된다. 정진상은 이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번이나 연거푸 전화를 걸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29일 정진상은 또다시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7시 34분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정진상이 포기할 줄 모르고 8시에 또 전화를 하자 유 전 본부장이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최최최 측근 정진상은 압수수색이 곧 진행될 것 같다며 네가 정영학, 남욱, 김만배에게 책 잡힌 게 무엇이냐,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정진상은 제가 김용에게 이재명 대선 자금을 준 것을 받은 것도 확인될까 봐 걱정했다 라고 말이죠.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정진상도 지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와 자신도 곧 압수수색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방어할 계획 등을 짜놓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렇게 정진상과 통화를 하던 중 유 전 본부장 거주지엔 초인종이 울렸고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전한 말 그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진상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진상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이재명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2022년 10월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파악해 대비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용을 체포하면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의 차량도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트렁크와 차량 내부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용이 평소 깔끔한 성격이고 차량을 항상 말끔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압수수색 당시 김용은 내가 선임해둔 변호사가 있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검사가 우리가 압수수색을 나올지 어떻게 알고 변호사를 사전에 선임했느냐? 라는 취지로 묻자 김용은 이틀 전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라며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 이름을 몇 번 들어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다니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압수수색 등 검찰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건 검찰 내부에 간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자가 증거를 미리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있다는 건 검찰로선 하나만한 일이기도 하죠. 일례로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을 좌지우지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당시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출신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전직검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알지 못했던 압수수색. 이재명 측 측근들은 대체 누구를 통해 알았던 것인지 이것 또한 반드시 파악해야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쌍방울그룹에게서 법인 명의의 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허위 진술을 유지하라 라는 취지의 쪽지를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바꿔 말해 너 판사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메시지를 종이 쪼가리에 써서 줬다는 것입니다. 2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가 심리한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의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허위 진술 유지 제안을 받은 적 없느냐는 검찰 질문에 쪽지를 한번 받았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거된 날에 재판했는지 검거된 날 이후에 재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 부지사가 메모를 써서 김성태 회장에게 이렇게 전달했으니 잘 기억해라 라고 해서 제가 이걸 읽고 돌려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1월 검거돼 구속되자 구치소에 있던 그에게 쪽지로 나와 가깝게 지내던 여성 지인 A씨에게 법인카드를 준 것으로 하자 나는 A씨가 카드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겠다 등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판사에게 거짓말할 계획을 단단히 짜놓고 모두가 입을 똑같이 맞출 대비를 철저히 한 듯합니다. 방 부회장은 당시 쪽지를 바로 돌려준 이유에 대해 너무 두려웠다며 변호인에게 혹시 법원에 CCTV 있냐고 물었고 변호인이 왜 그러냐고 해서 쪽지가 넘어오는 게 단계적으로 보였을 것이고 글씨 내용이 보일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 부회장은 또 본격적인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도 이 전 부지사를 만나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해 계획을 세웠으며 본인의 변호인도 이 전 부지사가 소개시켜줬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쪽지를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할까봐 법정 내부의 CCTV 설치 여부를 물어보고 받은 쪽지를 헐레벌떡 다시 돌려주고 겁도 참 많은 양반이네요. 이날 법정에서는 북한이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00만 달러 규모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받은 뒤 총선이 있는 2020년 상반기에는 이재명 지사를 초청해주겠다고 답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지난 21대 총선에 맞춰 방북을 허락함으로써 당시 이낙연의 경쟁자, 대권 잠룡이었던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려 했던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2019년부터 남북 간 교류가 점차 단절돼 가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조차 북한과 교류 못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독자 방북이 추진되면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입지 상승은 당연한 얘기였을 텐데 그렇다면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도 달랐을 것으로 봤나? 라고 방 부회장에게 물었더니 방 부회장은 그때 당시엔 그렇게 예상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창궐하며 2020년 초엔 북한 국경이 봉쇄됐고 결국 이재명의 방북 초청도 무산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재명은 지은 죄가 많아서일까요? 운도 지지리도 없어 보이네요. 법카로 초밥과 한우 사 먹는 부인 복도 없고 퇴폐업소 후기나 올리고 자빠져 있는 아들 자식 복도 없고 다만 이재명 본인을 위해 일처리를 해주는 조폭복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 음악 카페를 지목한 시민언론 더 탐사에게 유튜브에 업로드한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가수 이미키 씨가 더 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더 탐사가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 피아노, 30령 수용 등 제목으로 게시한 영상 13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해당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 500만 원씩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참사인지 탐사인지 하는 얘네들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그 바가 가장 부합한다면서 술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씨의 바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더 탐사 얘네들은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 자리에서 첼로 연주를 했다는 그 소설 같은 얘기를 한 여성의 말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 탐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 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을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로 윤석열 정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자 했던 더 탐사. 똥꼬집 뿌리며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간 하루에 500만 원씩 날려버리게 생겼습니다. 전 재산 다 날려버리고 빚쟁이로 추락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